안녕하세요. 홍화상 전경련 교수이자 작가입니다. 자, 교토 천년상인 다시 이어서 오늘은 머리핏만 가지고 지금까지 한 150년 한 가게 주산야. 주산야는 니시키시장에서 걸어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이 집 이름 상호가 주산, 우리말로 하면 13옥, 13옥이란 뜻인데 왜 13이냐면 아라비아 숫자 9 플러스 4를 하면 합치면 13이 됩니다. 그러면 9하고 4를 일본말로 읽으면 구시가 됩니다. 구시. 구시란 말은 일본어로 빛이란 뜻이죠. 빛. 그래서 9 플러스 4를 하니까 13이 돼서 가게 이름이 13옥, 즉 주산야입니다. 장명을 참 굉장히 머리를 써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집을 떨렁떨렁 걸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 집 사장님을 만났죠. 처음에는 갔더니 안 계셔서 두 번째 또 한 달 후에 가고 또 만났는데, 이 집 사장님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를 잘 하게 됐는데, 이름이 이제 미치카즈, 이제 4대째인데 187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875년에. 이 1875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3인평등으로 접어들죠. 말하자면 양반, 사무라이와 평민이 구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제 3인평등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이 갑자기 평민으로 신분이 격화됐다는 것은 자기에게 봉급을 주는 성주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재주가 없잖아요. 칼 잘 쓰는 재주 외에는 재주가 없어요. 대장간 일도 할 수도 없고, 바느질도 배운 적이 없고, 나무를 자르는 일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은 원래 오사카 옆에 기시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시와다 시가 츠다야 서점에 서점을 만든 요새 츠다야가 어마어마한 큰 몇 조짜리 회사가 되는데, 창업주, 그 양반은 이제 기시와다 출신인데, 츠다야 기시와다 점이 상당히 잘 해놨죠. 근데 여기서 사무라이 하다가 평민이 되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열은 게 빚가게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터지고 나서 7년 후에 이제 빚가게를 차렸죠. 또 메이지 유신이 생기고 이제 사무라이들 자식들, 특히 딸들이 제일 취직을 많이 한 데가 제사 공장, 즉 실을 뽑는 메리아스 만드는 공장, 그래서 도미오카 제사 공장이나 이런데 딸들을 취직해서 월급을 받겠죠. 지금은 그런 데서 일하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의 아버지들이 먹여 살렸죠. 3인평등, 소위 우리나라도 1894년에 갑오경장을 해가지고 3인평등, 양반하고 상놈이 없어졌는데, 한국은 3인평등이 성공한 나라지만 일본은 3인평등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본의 260명의 성주들이 3인평등이 되면 신분은 평민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지역의 농토를 수천만 평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3인평등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또 메이지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공후백자남,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이런 자기를 전부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있어서 지금도 지역에서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땅땅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등방문의 5대손도 도요타 자동차의 동경 총판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평등이 일본은 사실 실패한 나라입니다. 애꿎은 사무라이들만 이제 평가자라 당해가지고 살고 있죠. 자, 이 집은 가면 말이죠. 이 빚이 종류가 100종 넘습니다. 근데 또 가격이 또 비싸. 싼 게 한 5만 원 되고 비싼 거 한 100만 원씩 해요. 그런데 왜 이게 비싸냐?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자기네 집은 플라스틱 빚이라는 걸 지금까지 만들어서 팔은 적이 없다. 전부 나무로다, 나무. 그래서
황장목이 되든 회양목이 되든 뭐 흑단이 되든 이런 걸로 수작업으로. 그래서 빗을 하나 그 작업을 공정을 그 만드는데 약 한 뭐 60여 공정을 거친다. 그래서 회양목을 쪼개서 말려서 깎고 다듬어서 그거를 속세풀 껍질로 문질러 가지고 빗을 만드는데 플라스틱 빗하고 나무 빗하고 차이가 있다. 플라스틱 빗은 한국에서도 뭐 자기도 알더라고. 뭐 한 1, 2천 원이면 사죠. 그런데 그걸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 결을 상하게 합니다. 나무 빗은 거꾸로 머리 결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빗을 사서 머리를 빗으시면 머리에서 윤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값이 너무 비싸죠. 이게 뭐 개당 뭐 3, 40만 원짜리 아주 새고 널렸으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 자체는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자기네들의 독특한 그 디자인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 집이 1960년대까지는 잘 벌었어요, 돈을. 왜냐하면 교토에 그 기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기원이라는 데가 있죠. 그 기원에 지금 뭐 기생이 100명도 안 남았지만은 게이샤들이 1860년대까지만 해도 한 6천 명 정도가 거기서 게이샤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이샤들은 기모노도 좋은 걸 입었지만은 이 머리에 떨잠, 뭐 머리 장식하는 거, 그다음에 빗 이런 것들 장신구를 아주 고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 집의 주요 고객이 게이샤들이었어요. 그래서 게이샤들이 그 돈을 잘 벌잖아요. 뭐 워낙 또 그 힘든 일이죠. 만 6년 6개월 6일 됐을 때 게이샤에 입문해서 10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죠. 뭐 춤추는 거, 창하는 거, 시사상식, 몸가짐, 예의범절. 그래서 게이샤들은 신문을 하루에 5가지 이상 읽죠. 그 상식을 알아야 손님들을 접대한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게이샤들이 게이샤가 이제 정식으로 되면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니까 이 집에 와서 머리빗을 이제 좋은 거를 사서 쓰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거는 고급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빗을 사서 머리를 빗으면 머리에 결이 고와지고 머리에 윤기가 난다. 그러면 돈이 있는 분들은 그 플라스틱 빗 같은 거 쓰면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빗의 그 빗살이 엄청 거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결을 망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 빗을 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빗을 샀는데 그 빗을 쓰다가 이 빗살 중에 하나가 깨지거나 잘라져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저희 집 빗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원상복구를 100%해서 똑같이 옛날 처음에 샀을 때랑 똑같이 해서 다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돈은 안 받겠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쓰다가 그 쪽이 떨어지거나 벗겨지면 갖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빗 한 자루를 5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흠집이 가거나 뭐 빗살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했을 때 원상태대로 100% 복구해 준다면 이게 비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집이 상당히 지금까지 신용을 지키면서 그건 굉장한 신용의 정신이죠. 뭐 10년 전에 산 것도 고쳐주고 20년 전에 산 것도 고쳐주고 그러면 잘 산다는 거는 국가는 예를 들어 뭐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 같은 데는 영국도 뭐 비싼 물건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파리도 그렇고. 근데 그 물건들의 공통점은 일단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 집 것도 디자인이 뛰어나죠. 빗으로서는 제가 거기 가서 처음 본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사는 3만 달러 시대에 왔는데 싸구려 물건을 자주 바꿔서 쓰느냐 아니면 고급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오래 쓰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특히 교토 사람들은요 싸구려 물건을 쓰지 않습니다.
교토는 아주 그 비싼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평생 동안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교토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싸구려 씁니다. 동경 사람들은 잡동사니입니다. 뭐 싼 거 사는 사람도 있고 비싼 거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토는 전반적인 문화가 비싸고 품질이 뛰어난 걸 하나 사고 사는 게 낫지, 싸구려 물건을 몇 년 단위로 계속 바꾸면서 사는 거,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토는 일본의 수도를 1100년이나 했습니다. 서기 794년부터 1863년까지 1100년간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1863년에서 교토에 살던 천황이 1100년간 살던 교토를 버리고 동경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150년 됐는데 교토 사람들은 천황이 동경에 지금 출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1100년 살았는데 출장 갔으니까 150년 지금 살고 있는데 곧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황당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려 1100년이나 일본의 수도를 했다는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천황이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1100년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의 깊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의 품질이 아주 뛰어나고,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교토, 하나는 고베입니다. 교토에는 200년 이상 영업을 해온 가게가 지금 현재 1600개가 있습니다. 100년 이상은 너무 많아서 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장사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1020년째 인절미 떡 파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빚가격은 뭐고 이 집 뭐 15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교토에서는 150년 갖고 족보를 못 내미는데, 어쨌든 이 집은 빚가격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집이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분야엔 톱이죠. 그래서 이 교토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축적된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토의 세계 1등의 강소기업이 세계 1위가 32개가 있는 이유도, 이 사람들은 출발점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 애시당초부터 교토는 동경보다도 경제력이 약하고, 오사카보다도 경제력이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베보다도 경제력이 약하고, 나고야보다도 경제력이 약한데, 이 사람들은 빚이고 젓가락이고 안에 뭘 하나 만든다 그러면 당대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걸, 일본을 아주 재패해버리는 걸 만드니까, 교토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니치톱,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1등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계에서 1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세나 닌텐도, 오므론 다 그런 회사들이죠. 나중에 이제 교토의 기업 시리즈로 제가 할 텐데 왜 이 사람들 1등이 됐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가게들, 노포들이 출발점부터 우리는 젓가락을 하나 만들어도 일본 최고의 젓가락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13년 같은 경우도 천황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천황이 빚을 이 집 걸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끝난 겁니다. 천황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품질 최고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내성이 물건을 받을 때 분야별로 당대 최고의 물건만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품질은 뭐 말할 것이 없다. 또 웃기는 거는 일본을 개국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우리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일본은 할머니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노카미라고 2000년 전에 할머니죠. 그 할머니는 지금 한반도 출신이라는 게 뭐 유력하지만은, 그 할머니가 죽어서 귀신이 된 지 2000년이 됐는데 지금 2세 신궁에 모셔져 있죠. 그 2세 신궁에 그 할머니가 쓸 빚을 매월 1월 1일 날 세자루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2세 신궁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밤에 나와서 머리를 빗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면에서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스테리한 나라예요. 죽은 귀신한테도 빚을 갖다 바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뭐 한 번 간 게 아니고 교토를 자주 가니까 뭐 1년에 한 5-6번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이 퇴근을 7시에 하거든요. 빚 팔아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버는 게 궁금해서. 그래서 앉아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 돈통을 열어가지고 돈을 쫙 10,000원짜리 쫙 쉬더라고. 그리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쫙 쉬어. 걔네가 딴 데 보면서 가면서 카운팅을 딱 해보니까
그날 제가 돈 신 숫자가 10,000행짜리로 28장이었고 5,000행짜리가 한 5장 정도 되고 1,000행짜리가 한 뭐 열 몇 장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30만 행 이상 그날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 파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쳐도 뭐 토요일 날 안 쉬죠. 거기 관광통 거리니까 뭐 하루밖에 안 쉬는데 그럼 한 달에 25일 영업하면 하루에 300만 원 팔면 한 달에 뭐 연수가 한 7,500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 아들이 동지사대학을 다닙니다. 우리 그 윤동주 시인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그 쓴 분이 바로 동지사대학 중퇴생 아닙니까? 거기 다녔죠. 이 사람도 동지사대학 나왔는데 자기 아들도 동지사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이제 들어와서 또 일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이제 뭐 6대째로 넘어간다는데 빚장사를 하나 해서 당대 최고의 경제에 오르니까 대학교 나온 애도 뭐 대기업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이발소집 아들도 이발소에 들어와서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들어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 정신, 한 물건에 목숨을 건다는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런 집념이 있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토 천년상인한테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빚 얘기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